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부터 11월 14일 해양수산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경남 한국원양업협회장께서 내년 3월 예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출범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브리핑 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원양업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장경남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부분 가족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라마단 르네상스 호텔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그 해양 정책 포럼이 열리고 있던데 거기서 그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지금 해양수산 장관도 거기 오셨길래 저도 아침에 거기 가가지고 지금 잠시 들렸다가 이 시간 때문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저희가 그 원양산업협회 설립 계획에 대한 그 자료를 드렸는데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 그 해양 정책 포럼 거기서 나왔던 얘기 하나 잠시 얘기를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해양 정책 포럼을 보니까 그 미국하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 같이 모여 있는 정책 포럼이던데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 중국의 그 3개국이 나오고 우리 한국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아마 어느 나라인지 뭐 7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 들어왔는데 우리 그 해양수산부 강부현 장관께서 그 모두의 그 인사 말씀하시고 그러고서 미국 대표가 얘기하고 또 중국 대표가 얘기를 하고 그런데 마치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원양산업에 대한 거 오늘 기자 브리핑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 말씀하는 내용들이 오늘 제가 그 원양산업발전법 얘기하려고 그러는 그 줄거리를 얘기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양산업발전법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강무현 장관님이 그 인사 말씀에 아마 정부서 써서 갔겠지만은 그러니까 세계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이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양 정책 포럼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책 포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강무현 장관도 하시고 또 그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미국 대표 이 얘기도 미국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세계가 바다가 70%고 근데 이 바다를 누가 이용하고 개발을 하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안이 돼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미국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번복을 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똑같은데 미국이나 우리 장관이 하는 얘기나 70%를 점하고 있는 이런 해양을 대해서 자원을 개발한다, 자원을 이용한다 하는 것은 우리 해운하고 좀 다릅니다. 해운하고. 미국이 예를 들면서 미국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자국의 자원은 연안 자원은 그대로 좀 더 자원을 더 보호하는 쪽으로 나가고 자기들 국가가 미치지 않는 외국 해양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중국 대표도 나와서 자기들 외국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해서 원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러고 또 그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하는 얘기는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 한국은 해외 자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그 뒷받침을 가지고 정부가 뭐 어떤 법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 자원을 지금까지 개발하고 이용해 왔는가 하는 거를 저 나름대로 혼자 한번 생각할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수산업법에 의해서 양식업 또 내수면
연안업, 근해업 이런 것들은 전부 원양업까지 지금도 지금까지 우리 원양업이라 그러면은 수산업법 43조 3항에 있는 해외에서 조업하는 것을 원양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원양업이 정의가 돼 있고 이제 그 외에 우리나라 한국수산업에는 내수면도 있고 또 양식업, 연안업, 근해업, 원양업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전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수산업이 보림이었는데 해외에서 나가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원양어선들이 나가서 그 해외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것이 원양업이다 하는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나 어찌 보면은 정부도 거기까지 더 이상 더 크게 미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들 생각이 되는 걸 마치 오늘 아침에 그 해양 포럼에서 미국 대표 또 우리 장관 또 중국 대표들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해양 자원을 잘 관리 이용 그리고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이 될 때 그 자료에 지금 설립 배경을 써놨는데 배경해가지고 지금 1페이지, 2페이지까지 전부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법이 됐다 하는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아신 바다지만 결국은 우리들 모두 수산업법이 우리 연근해와 양식업, 내수면 이것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런 법들이 지금 수산업법에 대부분 묶여져 있었습니다만은 가령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이웃나라부터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금 여기 각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렇게 어장이 이렇게 확대돼 나가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와 같은 지원 법안이 없었습니다. 없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이 바로 올해가 원양업 50주년입니다. 50주년. 그래서 원양업이 1957년 6월 27일 날 그 인도양에 배가 맨 처음 나갔던 날로부터 지금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원양업계에서는 지난번에 부산에서도 그 부산을 주축으로 한 각 언론사 분들 모시고 저희들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50년이 될 때까지 그 원양산업에 대한 확실한 법이 없이 50년까지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이 법을 어떤 법이 있어야 이와 같이 원양업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해양산업에 대해서 전체 어울리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가지고 많이 그동안에 학계와 또 해양수산부는 물론이고 저희 업계가 주축이 돼서 세미나도 하고 또 정부가 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유명한 그 학교 교수들 불러다가 또 초청해서 그와 같은 토론도 해보고 하는 결과에 보면 이거를 원양산업이라고 하는 용어도 그저 만들어지고 이 원양산업이라는 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데 미치게 됐습니다. 미치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한 2년여 동안에 저희들 많은 걸 준비를 해왔는데 그 준비해왔던 일들이 원양산업발전법이라는 법으로서 탄생이 돼가지고 지난 7월 3일 날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를 하게 된 그런 아주 저희들로 봐서는 큰 아주 뜻깊고 경사스러운 일이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시행규칙이 되고 하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2008년 2월 4일 날 이 협회가 원양산업이 이 법이 정식 발효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페이지, 2페이지에 여러 얘기를 쭉 내용도 써놨습니다만은 3페이지까지 내용을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원양업, 현재 가지고 있는 원양어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더라고요. 원양어선과 지금 현재 원양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내국인이 어선을 가지고
어선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바로 그게 원양업자가 되고 그 원양업자가 원양어협회 회원이 되고 지금 이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 원양업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선박이 400척이 좀 안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그 배에다가 외국인과 합작으로 들어간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작으로 한 배가 현재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배가 150여 척 되고 등록이 안 된 배도 한 150척, 그래서 약 300척이 외국인과 이렇게 합작으로 하는 배들입니다. 그 배를 합하면 현재 우리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 400척하고 외국인과의 합작 형태로 가지고 있는 배 300척. 그러면 그 원양 어선만으로도 한 700척 가까운 선박이 소위 원양 산업 선박으로서 확보가 되는 그런 그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원양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기존 원양 어업자와 합작을 하는 그 어업하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양식업, 그러니까 가령 지금 저희들이 그 양식이 그 새우 양식 예를 들면은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할 건 물론이고 그 아프리카 연안국의 세네갈이라든지 비사오, 기니아 이런 데서도 그 새우 어장으로서 적정한 어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장들을 전부 어울려서 새우 양식을 하든 어류 양식을 하든 양식하는 거를 전부 원양 산업에다가 이렇게 같이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아까 말씀드린 그 고기를 잡는 어선에다가 양식을 하는 거, 새우뿐이 아니죠. 거기 물론 여러 가지 그 나라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지역의 양식을 어울려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현지에서 양식을 하거나 어류를 하려고 그러면은 냉동 창고, 보관업이 필요합니다. 즉 냉동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어나는 냉동 보관업, 냉동 창고 이런 것들도 같이 원양 산업에다가 묶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해외에서 있었던 그 잡은 고기와 냉동해 놓은 거 이런 문제를 또 판매하고 유통을 해야 되니까 해외에서 일어나는 유통업도 같이 원양 산업에 어울려지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그 물건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잡은 고기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반선들도 원양산업법에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원양산업법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원양어선, 고기 잡는 어선에다가 그다음에 합작하는 거에다가 또 거기 양식을 하는 거에다가 또 거기 가공을 하고 냉동 보관하는 거에다가 운반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포클랜드 그럼 오징어. 포클랜드 그럼 오징어인데 우리나라 지금 오징어를 올해도 오징어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유통 문제 때문에 많이 지금 애로가 많은데 그래서 포클랜드 오징어 잡으러 간 배가 잡는 배는 오징어를 잡는 체납기배 30척하고 트롤선 12척 42척이 잡습니다만은 오징어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끼리 어떤 그 크러스트를 구축해 주자 그런 얘기죠. 오징어를 잡는 회사끼리 이렇게 묶어주고 또 조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면 원양 조기 말입니다. 우리 연근의 조기 말고, 그 원양의 조기를 많이 잡아오는 데가 그 인도네시아입니다. 또 대서양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인데. 그러면 인도네시아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조기를 잡으러 가는 그 원양 조기요. 그 잡으러 가는 그분들만 따로 묶어서 크러스트를 구축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관리 회사를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배가 지금 23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배 23척에다가 관리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A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면 그 관리회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잡은 고기를 운반해 와야 됩니다. 한국으로. 운반해 오게 되면은 그 운반선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회사가 또 운반선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법의 근거를 두어서 그 회사가 관리회사가 운반선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그 지역에 그 지역마다 만들어진 특성이 있는 대로 참치는 참치끼리 묶어주고 또 명태는 명태끼리 묶어주고 또 이 아까 말한 오징어는 오징어끼리 조기는 조기끼리 이렇게 묶어주면 그게 하나 선단 조업을 하면서 그런 크러스트가 되면 그것이 어떤 관리회사가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법에도 또 이런 거는 그걸 하나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원양업이 어렵고 그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를 타결을 하는데 가령 그 다음에 또 한 발 더 나가서 그래서 요즘 같은 지금 고유가 시대에 지금 뭐 배럴당 오늘 97불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렇게 고유가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누가 기름을 공급하느냐 그러면 사실은 원양어선 중에서 우리 대기업 중에 들어있는 SK해운이 원양어선에 지금 기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SK해운이라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SK가 기름을 공급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공급엔 마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오징어를 묻고 뭐 조기를 묻고 또 명태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 관리소를 만들면서 탱커선 유류 보급도 그렇게 클러스터를 구축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걸 구축해 주자 하는 것도 원양산업발전법 내용에 관련 회사로 해서 그게 묶여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것들을 전부 총칭해서 이제 지금 원양산업 발전법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법의 골격입니다. 여기 그 외에도 이제 어떻게 그 내용들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뒤에 명시를 좀 더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충 그 법의 골격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 법안이 저희들이 금년 6월 11일 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에 회부가 돼가지고 6월 21일 날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 상정심의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제7월 3일 날 국회 제10차 본회의에 268회 임시회가 되겠죠. 그때 전원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원양산업발전법은 금년 8월 3일 날 재정 공포를 해서 법률 제8626호로 공포가 되고 이것이 본법이 시행령이 확정돼서 내년 6개월이 되는 내년 2월 4일 날 발효하게 되면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원양어협회는 본법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특별 법정법인으로 해서 원양산업협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양어협회는 내년 2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원양산업협회로 이렇게 바뀌고 모든 제도 그리고 조직 이런 문제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원양산업협회가 설립이 되면 4페이지 자료에 명시했습니다마는 회가 되면은 욕심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해나가야 될 이런 욕심이 많고 또 정부가 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 법이 의원 입법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부에서 그 원양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이 원양산업을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원양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했었습니다. 그 발표된 원양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서 그 일정표대로 사실은 본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의지와 그 의지에 따라서 설립된 이 법을 법에 의한 법정법인이 되는 원양산업협회가 4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대폭 강화해 가면서 정부 의지와 저희 업계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그 해양 산업을 발전시켜서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 노력한다는 내용을 거기에다가 우선 지면에다가 요약해 썼습니다. 이거는 원양산업협회가 만들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말해서 원양산업협회만으로서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수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하시는 우리 언론인 중에서도 정부에 여러 가지 그 법이 있고 단체가 있고 그러는데 예산 뒷받침이 돼야 이것이 그 원래 목적대로 잘 되나갈 텐데 예산 뒷받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많이 염려를 해주시는 쪽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그 본 법안을 국회에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셨을 때 예산 문제가 마냥히 그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통과할 때까지도 그 예산 뒷받침해서 예산처도 많이 염려를 하고 또 그
행자부 쪽에서도 조직이 새로 만들어진 데 대해서도 많이 그 염려를 하고, 염려보다는 지원을 해야 될 텐데 뒷받침이 되느냐는 문제들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수렴해서 국회에 통과가 됐고,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 작업을 하면서 열심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은 그 원양산업협회가 만들어지면서 해양수산부 내에는 가면 지금 현재 국제협력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양산업협회도 그 기구에 지금은 이렇게 가령 협회 회장이 있고 전무 상무가 있고 1부, 2부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도 이제 국제협력본부, 국제협력본부 이렇게 해서 국제협력에 대한 것을 대폭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해양수산부도 가령 제가 정부 조직을 말할 건 아니지만 정부도 국제협력관실 같으면은 원양산업국 이렇게 안 되겠는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국내 내에서 우리 주권이 미치는 우리 동해, 남해, 서해에서의 내수면에서 비치는 그 수산업법이 아니라 해외에서 일어나는 이 해외 자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 정말 지구의 70%가 바다인 바다 자원을 개발해서 그 바다 자원을 개발하자는 그 정부의 정책이나 오늘 해양 정책 포럼에서 나오는 그 각국의 대표들이 역설하는 대로 우리도 이제 그 세계 그 70%를 점하는 바다의 그 자원을 개척하고 개발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국부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그것을 원양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아니냐. 그거를 뒷받침하려면 협회도 중요하지만 정부 조직도 거기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법이 배제해서 원양산업협회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정부도 이 원양산업에 대해서 해외 소위 원양의 그 많은 자원들을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거를 정부도 같이 가자.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4페이지, 5페이지 중에서 저희들 설립 일정과 이걸 냈습니다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하나 예를 들어서 봐도요. 그 해외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원양업은 지금 왜 이렇게 안 됐느냐 이렇게 의문이 생길 겁니다. 제가 질문의 답을 먼저 하고 싶은데 50주년이 된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 원양업이 1957년에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양업이 시작될 때는 전부 정부가 보증 수고해서 원양업에 들어왔던 겁니다. 당시에 외화가 없는 나라가 정말 외화벌이 그러면 원양어선이었죠. 어디 원양어선 배만 한번 타면 돈 번다고 우리 저희들 그 고향에서도 원양어선 좀 타고 나가 돈 벌어야 되겠다는 게 그때 있고 저는 학교를 부산수산대학을 다녔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하고 평생을 어업 쪽에서만 살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부산수산대학 학교 갈 때 야 어떻게 하면 좀 그 달러도 왜 달러도 좀 벌어볼까 그 해외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50년이라는 책을 낼 때 책 내용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태평양 사모아라는 그 기지에 그 어려운 기지까지 가서 배도 타보고 선원들도 같이 밥도 먹고 그때 박근혜 지금 전 총리도 한나라 대표도 가가지고 사진도 실어놨습니다만은 또 대서양 쪽으로는 또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서도 야 원양업이 정말 살 길이다. 이 많은 이 해양 자원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라가 잘 사라지고 그리고 또 3D 현상이라고 하면 아무도 배를 안 타려고 그러고 이 원양어선은 4D라고 그러죠. 4D. 지스탄 사람 합해가지고 4D 그럽니다. 그래 누가 가려고 그러겠느냐. 아무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됐는데 이제 이거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렵다는데 왜 일본은 계속 배를 신조하고 대만도 신조하고 중국도 계속 늘리는데 왜 한국은 이러고 있었을까 하는 게 이제 좀 너무 늦었지만 이제 정말로 이제 그거를 정말 알아낸 겁니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양산업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장일치라는 상황으로서 국회 통과된 겁니다. 여기에는 어느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저도 얘기해 봤지만 한 사람도 그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같은 나라에 자원이 없는 나라가 왜 그 일을 이렇게 등하셨는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자. 이런 말에 다 공감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용기를 내서 저희 포럼 때도 얘기하고 국회 그 바다 포럼 있죠. 그 바다 포럼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얘기를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의 뒷받침이 확실히 돼야 이것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예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이 늦었지만 새로 만들어진 원양산업법, 그리고 지구가 70%가 바다고 이 바다 자원을 이용해서 했다는데 우리나라 자원도 없는데 여기에 중점을 둬서 우리가 나갈 곳이 바로 이 길이다 고 하시면 아마 정부도 예산을 좀 안 주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내년에 2월 4일 날 우리 국회 협회가 정식 발의가 시작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딸 때는 동분서주하면서 여러분의 힘을 많이 빌릴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 넘어갈 뻔하는 것은요. 다행히도 자원을 가진 나라가 생산수단이 없습니다. 태평양에 그 넓은 태평양에 여러 많은 나라가 있죠. 거기에 아신 대로 사모아 거기 태평양 사모아로부터 옆에 웨스턴 사모아라든가 휘지라든가 통가라든가 파푸아 뉴기니라든가 솔로몬, 기리바시, 나우루 이런 안쪽으로 뉴질랜드라든가 타히티 이런 나라들이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들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생산 수단은 안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잡으러 가야 돼 거기에.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잡으러 가는 나라가 대만이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한국이냐 또는 저쪽 이태리가 많습니다. 필리핀도 많고 이런 나라냐 이런 관계에서 지금까지 우리 원양업자 또는 이런 사람들이 외롭게 본인들이 어장을 개척하고 또 협력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그래도 77만 톤의 고기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77만 톤이라는 얘기는 아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연근에서 바다에서 잡아오는 고기는 1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양식 말고 연근해 어업에서 우리나라 해양수하면 300만 톤 그러지만 이 굴 같은 폐가 다 합해서 그런 겁니다. 고기 어류 그래 바다에서 잡아오는 것만 따지면은 연근에도 100만 톤 좀 넘습니다. 그런데 원양에서 지금 77만 톤을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먹는 고기 명태 동해안에 좀 있지만은 다 원양 거죠. 꽁치 90%가 다 원양 겁니다. 오징어도 90%가 다 원양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양에 참치는 물론이죠. 그럼 100% 원양이죠. 이렇게 잡아오는 이 원양업의 비중을 우리는 여기서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이거를 해양수산부의 주안점의 업무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맨날 원양에 둬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앞에 원양이 한 과만 하나 있습니다. 원양과. 과거에 수산청 때도 원양과가 3개 있습니다. 원양기획과, 원양개발과, 원양생산과, 그리고 원양업국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대성 국장도 아시고 정 국장도 다 아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오히려 이 원양에 대한 업무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 원양 말고도 잘 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몫으로 이 원양을 오늘 제가 이 앞에 섰던 걸 시장으로 봐 좋고 이 원양 산업이 발되면서 이거는 원양업은 원양 산업 중에 한 20-30% 될 겁니다.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그러면 거기서 양식도 많이 할 것이고 아마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들어오는 새우 그러면요 대만서 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업자가 필리핀에서 많이 합니다. 월남에서 베트남에서도 많이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있고 또 태풍이 없는 적도 지역 앞으로는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BI 관계 여수 엑스포 관계 때문에 지금 각국을 다니는데 세네갈에 갔더니 새우에 아주 천혜의 양식장 적질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새우를 양식하면 이 좋을 거를 그렇게 왜 그동안에 못했는가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세계 어장에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양이라는 머리에 원양업에다가 지금 말하는 원양산업은 더 이렇게 보림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들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는 걸 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맨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저희들은 원양산업 맨 뒤에 5페이지 2번 사항에 앞으로 일정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협회 내에는 원양산업협회 설립기획단이 설립이 돼가지고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신규 정관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 제반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우선 다음 달에 협회 내에다가 해외 투자 지원 센터를 원양산업 발전법을
만들어졌다는 걸로 해서 발효는 2월이 되지만은 시행은 그러나 내년도부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투자지원센터를 하나 거기 현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거는 지금 원양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원양회사가 지금도 96개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사가. 지금 이 시간도 원양업자들은 포클랜드든 가령 아르헨티나든 뭐 남미 아프리카 또 태평양 대서양 할 것 없이 이 시간도 지금 회사 직원도 나가 있고 선박도 나가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 정보는 각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자 가지고 있어서 건 자기 정보예요.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공유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정보는 파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저희들 우선은 가지고 있는 회원사 가지고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해외투자지원센터를 중점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모을 겁니다. 모으면서 우선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진출하는 게 좋다 하는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부에서 데이터를 전부 다 구축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보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선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 예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동을 하는 것을 앞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 활동 범위를 더 압축을 시키기 위해서 해외 명예수상관을 두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루과이다 그러면 우루과이는 저기 남미 쪽에 아르헨티나 위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우리 한국 어선이 들어가기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예를 들면 몬테비데오에 있으면 배도 들어가기 좋고 자유스럽습니다. 포클랜드 쪽에 가는 배도 수리를 하려면은 몬테비데오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몬테비데오에 들어가면 거기서 수리업소를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배 수리업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왜 못 가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이 없어요. 못 가니까 전부 현장 가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령 몬테비데오에다가 명예해양수산관을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본인들이 명예수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그 나라의 그 투자 제도, 규제하는 거 어떤 거, 또 우리 배가 들어오면 어떤 게 하고 수리비는 어떻고 이런 거를 그 명예해양수산관을 두어서 전부 정보를 수집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해양수산관이 해양수산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지금 아르헨티나하고 라스팔마스 쪽하고 미국 쪽하고 중국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일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직접 현장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가 있는 수산관은 해양수산관은 그대로 가고 그 외에 한 전국 전 세계망으로 한 20군데에다가 명예해양수산관을 그렇게 법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두면 이것을 명예해양수산관을 컨트롤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집대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구축을 해서 전체 아마 앞으로는 언론에 필요할 때마다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산업 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해외투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망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가지면 그래서 법상에 명예해양수산관을 두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서 명예수산관을 두고 이 명예해양수산관 제도가 잘 운영이 되면 그때 가서 현재는 무급으로 가다가 유급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법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2월 달에 투자지원센터 현판식 할 때 여러분들을 모시고 원양산업발전법의 법 내용에 따라서 투자센터 지원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때 현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나와 있는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도입해서 전부 명예수산관을 좀 임명해가지고 내년 2월에 출범하는 해양수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세계의 모든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원양산업협회가 출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 30분 동안 너무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앞에 서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일단 점심시간을 저희가 마련했는데 식사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좀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사투의 정성길입니다. 지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원양산업협회가 지금 조직
그 2월 달에 출범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조직 구성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연간 그 집행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고, 지금 가공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무슨 관리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대외 정책 자금이 있어야 지금 가능한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확보됐다든가 추정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결정된 게 지금 10억이면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된 게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원양산업협회가 내년 2월에 출범하는데 거기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산 문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원양산업발전법 그 법에 28조 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원양산업협회는 새로 설립돼서 넘어가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한국원양업협회의 조직과 그리고 그 임원의 임기도 자녀 임기를 보장한다.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됐고, 현재 원양업협회의 조직을 그대로 가져가게끔 법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원양협회는 지금 현재 그 양재동에 한국원양업협회가 양재동 그 사무물산 빌딩의 5층, 6층 그 건물이 그 원양협회 현재 그 사옥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양협회 사옥을 5층, 6층 가지고 있는데 5층은 저희들이 우상관계 단체들한테 그 임대를 주고 있고 6층에는 지금 저희 협회가 쓰고 있는데 6층을 쓰면 사무실 문제는 그 공간을 그대로 승계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무실은 확보가 되고 조직 인원도 현재 원양협회 인원이 24명이 있습니다. 현재 회장까지 24명이 있는데 우선은 24명 인원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가고 저희 원양협회가 현재의 당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확보가 안 되고 2009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2008년도에는 현재 원양협회가 운영되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도 예산을 편성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현재 집행부를 맡고 있는 제 회장 입장에서 고민거리가 그겁니다. 우리 업계에서 볼 때 원양산업협회가 돼서 특수법인이 되면 정부에서 돈을 다 줄 걸로 아는데 정부에서 안 주면 결국 우리 회원사가 돈을 또 걷어내야 할 거 아니냐. 또 우리 그 사옥도 전부 우리 회원사 것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연결돼 나가는 선상에서 다소 그 회장 입장이나 우리 좀 거꾸로 면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회원사한테 사실은 이와 같은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부 양해를 구해봤습니다. 근데 만장일치입니다. 당연히 우리 원양협회의 자산과 현재 우리 기금과 또 조직과 예산 이건 그대로 원양산업협회로 넘어간다. 이건 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현 조직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현 24명에다가 아까 해외투자지원센터 이거는 100% 정부 예산으로 쓸 겁니다. 우선은 100% 예산을 써서 그 지원센터가 시작되는 것만은 이번에 그 국회 그 예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예산 올라간 것은 아직 법이 시행돼서 안 돼 있지만 해외 지원센터마저 없으면 저희들이 그 법이 됐다는 시작의 출발이 그렇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 관계관도 계십니다만은 일단은 해외 투자 지원센터는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집행해서 나갈 겁니다. 거기다가 현행 우리 예산에다 그 합해진다고 되시겠고 그래서 지금 그 2월에 출범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 유통, 관리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서 2008년도는 이제 그걸 정상적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다지고 2009년도부터가 아마 그런 문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문제 될 것이다. 하나 여기서 제가 그 해양수업 관계관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 저희들 욕심사항은 지금 올해부터라도 아까 지금 제가 모두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부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이 법정법이 된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용역을 받아서 어떻게 이것들을 전부 수용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그야말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하나 얻기 위해서 좀 용역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지금 하나 말씀을
곁들여서 하고 싶습니다. 답이 됐으면 이용했습니다. 숫자가 좀 안 나서 그런데요. 네. 해외 투자 지원센터의 예산. 예, 지금 현재 이 해외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운영해서는 직원을 2명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센터장 하나하고 밑에 그 컴퓨터 전문가하고 해서 하면 지원센터만 움직이는 데는 연간 한 2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우선 가지고 그 지원센터를 일반적으로 움직이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협회하고 지금 산업협회하고 그렇게 뭐 조직이나 여러 가지로 와서 실제로 뭐 구별 뭐 특별히 뭐 낮았다 뭐 지금 하시는 일은 훨씬 더 좀 광범위해지고 이랬는데 그 인원 갖고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명 가지고 인원 가지고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되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저희들은 인원이 한 배 이상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네, 이상 앞으로 예산이 확보 배 이상이 늘어날 수 있는 인원이 돼야 업무를 하기 때문에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뭐 또 이게 브리핑 끝나고 우리 또 회장님께서 오찬을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또 미비한 부분들은 그때 그럼 하나만 더 하고. 회사경제 정무기입니다. 그나마 뒤늦게 원양산업협회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와 같은 협회가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더불어서 그 외국과의 이 협회 간의 교류를 어떤 차원에 유도해 내실 것인지, 더불어서 외국과의 그 국제 협력, 민간 차원의 국제 협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민간 차원의 국제 협력을 이 협회 기능에서 어떻게 수용해 나갈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한국 회사신문에 우리 조은묵 우리 발행인께서 어려운 자리 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외국의 경우는 어떠느냐? 일본의 경우는 사실은 사전에 일본은 그 해외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해외 지원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 그 원양업 협회 말고 따로 해외 원양산업 그러니까 원양산업과 비슷한 예인데 이와 같은 정신을 하는 그 해외 지원 재단이 있어가지고 그 재단에서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죠. 대단히 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그 일본까지 가서 본법이 만들어질 때 저희들이 그 문헌으로 본 거에다가 추가해서 일본 제도를 보았습니다. 봐서 일본에 돼 있고 또 중국의 경우는 지금 원양업은 중국은 지금 국영회사입니다. 중국이 지금 그 원양어선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1,400척입니다. 중국이 1,400척인데 저희들이 그 대서양 같은데 먼 대서양 같은데 중국이 언제 그렇게 갔겠느냐 싶은데 중국은 대서양의 그 트롤선만 해도 420척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배는 지금 현재 그 중국 대서양의 트롤선이 48척하고 52척 되죠. 다 합하면. 중국 세력이 그만큼 큽니다. 중국은 전부 뭐냐면 국영이죠. 국영인데 요즘에 국영을 반민영화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중국의 그 원양업 협회는 일종의 민간인 같지만 만나보면 그건 관입니다. 그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대만은 더욱 그 중국의 지원 제도가 정부 지원 제도가 강하기 때문에 가령 지금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는 선박을 신조하게 되면은 물론 일본이 금리가 싸기 때문에 제로 금리지만은 대만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원양어선을 건조하나 공장을 짓느나 똑같이 같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죠. 육상에서 공장 짓는 사람이나 배를 짓는 사람 똑같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배를 건조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육상에다가 땅이 있는 데다 공장 지으면 땅값도 올라가고 뭐 이런 데지만 그 대만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그 선박을 건조하게 되면 육상공장과 구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게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법이 산업법이냐 아까 말한 일본같이 해외 투자 지원 재단이냐 그게 다르겠지만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협력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국제협력국이 있지만은 원양산업협회에서도 우리 국제협력본부 이렇게 기구를 국제협력 쪽에 상당히 치중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 뒷받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할 텐데 이거는 그만큼 할 일이 많으면 정부의 뒷받침도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특히 연안국 우리 주변 국가인 대만, 일본, 중국, 우리 이런 나라와 어떻게 협력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지금도 그 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11월 30일부터 3일간도 대만과 일본과 중국과 한국 4개국이 동경에서 그 사자 그 원양관계 저희들 그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참치를 잡는데 그 자원도 이용하고 억가도 제대로 유지하고 우리 어선도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장에 가가지고 서로 좀 경합을 안 벌리고 조업을 잘 할까.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도 30날 하는데 그때 제가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중국 원양협회장이 나오는데 또 일본은 참치가 주기 때문에 참치협회장이 나온다. 그래서 나가서 그 주변 국가 내 서로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원해서 국제협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인데 정부도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3개국과 어협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3개국, 12개국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웃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뿐 아니라 그 태평양 국가의 기리바시라든가 그 나우루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나라하고도 협정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그건 즉 원양어업을 지원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지원하려고 만들어 놔가지고 1년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0만 불 이상 그 국제 회의비를 냅니다. 그래서 내고 있는 그 국제 회의비 막대한 내고 있는 이러한 기구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원양어업인데 여기서 후퇴하면 그동안에 쌓아놨던 국제기구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그 국제협력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도 국제기구가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우리 원양과 관련된 기구들이 있는데 그 18개 기구가 지금 사실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국에서 그거를 전부 컨트롤하고 있죠. 컨트롤하고 있지만 거기 국제협력과도 있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전문 인력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전문 일이 돼야 되는데 해양수산부라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한 자리에 5년, 10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 업무를 하는 전문 인력이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좋은 자리라고 그 자리에서 오래 있으라고 할 수 없는데 보통 공무원들이 2년 되면 순환보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웃나라 일본이나 이런 나라 가보면 국제협력 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그 국제협력을 아까 18개 국제기구에 가입이 돼 있고 협정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정부 조직이 그 순환보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무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은 원양산업협회 국제협력본부에서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에서 어떤 지시를 하면 국가 간의 협정이 맺어지면 지금도 원양어협회가 위임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제협력 업무를 원양산업협회 국제협력본부가 위임을 받았어. 그리고 본법의 위임 이타에 관한 규정이 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국제협력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신문의 정영국 발의인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 원양산업협회가 잘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하는 큰 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국제협력 업무에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 12월 3일부터 한러어협정에 의해서 명태회담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많이 옵니다. 또 우리도 해양수산부가 지금 그 준비를 하느라고 바쁩니다. 그 바쁜 러시아 전문가가 매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러시아 전문가가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러나 협회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를 저희들이 뒷받침하려고 그런 거니까 앞으로 막 그런 점도 잘 기억하셨다가 가급적이면 좀 해양수산부 담당관 좀 자주 안 바뀌게 좀 그 자리 좀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또 많이 좀 도와줘야 할 텐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남달성 우리 조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 남주관님 오시다 마치자 그러면 왔는데 저희 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하면 또 늘 뒷받침해 주셔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저희 정책 위반 자료를 우리 남달성 주관께서 사실 코치했다고 하면 또 너무 또 곤란하고 많이 도와줘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다 안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점심 식사하시면서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남주관님, 점심 식당으로 가셔요. 네. 감사합니다.